예, 예,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걸 조금 더 제가 계정 과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자산, 그죠? 자산, 그죠? 부채. 그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다. 소유하고 있는 거. 예.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은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현금이죠, 그죠? 그럼 현금을 잠깐 빌려줬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빌려줬다. 그걸 뭐라 하죠? 이제 앞으로 받을 권리죠, 그죠? 그 권리. 그것도 내 거죠. 잠깐 빌려줬습니다, 그죠? 권리. 부채는 뭘까요? 갚아야 할 의무, 빚이죠, 그죠? 빚. 즉, 갚아야 할 의무다, 그죠? 의무. 자, 우리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소유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현금. 있겠죠, 그죠? 또, 은행 예금. 그죠? 또, 이런 주식. 그죠? 또, 상품. 또, 기업이 뭐가 있죠? 건물이나 토지 있죠. 그죠? 건물, 토지. 예. 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 특허권, 이런 거. 이런 것도 자산입니다. 그죠? 기업이 재산이죠. 이런 게 기업의 소유 재산이다. 그 이제 받을 권리가 있다. 돈 빌려줬습니다. 받아야 되죠. 그죠? 대여금. 아, 이런 게 자산 계정이구나. 대여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 안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1개월짜리 어음 받았다면 한 달 뒤에 돈 받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받을 어음이다 이랍니다. 받을 어음. 받을 어음. 이런 건물이나 토지 이런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안 받았다. 미수금이랍니다. 미수금. 아시겠죠? 미수금. 이런 계정들 또는 계약금을 미리 줬습니다. 계약금. 물건 받아야 될 권리 생겼죠. 그죠? 선급금 이런 거. 이런 계정을 우리가 묶어서 자산 계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산 계정. 그럼 부채는 뭘까요? 갚아야 할 의무잖아. 그죠? 의무라는 거는 권리의 반대죠. 요거 반대. 그럼 이 계정들 반대 계정이 부채 되겠다. 그죠? 부채. 아시겠죠? 그 대여금의 반대는 뭐죠? 차입금. 차입금.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 매입금. 매입금. 그렇죠? 받을음의 반대는 지급음. 음을 내가 발행 지급했으면 지급음이라 합니다. 지급음. 상품이 아닌 물건. 상품을 팔고 외상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 하는데 상품이 아닌 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는 미수금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반대로 이런 걸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 이거는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선급금이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이라 합니다. 선수금. 또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 같은 거 그죠? 사채. 이런 것도 부채죠. 그죠? 돈 빌린 거니까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사채, 부채라 한다. 아시겠죠? 부채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산은 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요거 반대가 부채잖아. 반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본이 뭘까요?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다. 그죠?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차익을 말한다. 이게 자본이다. 아시겠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럼 이번에 이제 수익 계정. 수익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아시겠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라 하는 것은 물건을 사왔다가 물건을 팔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재무회계라 그랬습니다. 재무의 핵심이 뭐죠? 상품 판매회사. 상품 판매회사입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이게 주된 거래죠. 제조회사는 물건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 상품 판매에서 주된 이거잖아. 그죠? 그 수익의 대표가 이겁니다. 매출액 얼마냐? 수익 계정하면은 매출액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매출액, 이게 수익 계정. 매출액 얼마? 매출액 또는 매출, 액자를 빼고 매출 금액을 많이 사면 매출 얼마, 매출액 얼마이랍니다. 이게 대표죠. 그죠? 그럼 보세요. 비용 하면은 요거는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죠. 그죠? 요거는 지출한 돈이다. 요거잖아. 요거 우리가 매입액 얼마, 매입액. 요 매입액을 우리는 요 물건의 원가다. 그죠? 매출 원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얼마에 사왔다가 얼마에 팔았다. 매입액, 이 계정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매출원가. 알겠죠? 매입액. 왜냐하면은 요거와 요거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이 쓰여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그죠? 만약에 기초에 물건이 넘어간 물건이 있었고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다. 그죠? 그러면 기초, 매입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야 되죠. 그게 뭐죠? 매출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계정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자, 수익 계정의 대표가 뭐죠? 매출액. 비용의 대표가 뭐다? 매출원가. 알겠죠? 사와서 파는데 사왔는 금액 매출원가, 판매 금액 매출액. 그게 비용과 수익의 대표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업에서 수익이 생긴다는 건 이게 주된 수익원이죠.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수입이자. 여러분들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죠? 수입이자이라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법에 이제 말하면 국제 기준에서는 요 계정을 이렇게 통일하자입니다.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그런데 실무에 가면은 수입이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만나서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기로 해는 게 공통적으로, 그죠? 말하자면 표준말이죠. 그럼 쉽게 말해, 그죠? 수입이자를 이자 수익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수입 수수료를 수수료 수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래 하는구나. 나오면 이해하세요. 이자 수익하면 수입이자. 알았죠? 그럼 뭘 일을 하고 대가 받았다, 수수료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랍니다. 이렇게 앞에다 수수료 붙여주고 수익. 이렇게 하자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또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금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수익? 그렇죠. 배당금 수익. 이렇게. 아시죠? 그죠? 예, 이런 계정 쓴다. 이런 거구나. 또 집을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면 뭐라 하죠? 임대료. 그죠? 임대료. 임대료 해도 되고, 뭐 임대료 수익해도 되고. 이런 거구나. 이게 수익 계정이다. 아셨죠? 그럼 비용 계정 한번 볼까요? 비용 계정 하면은 이거 반대가 되겠지, 뭐, 그죠? 반대들. 돈 빌리고 이자 줬다. 그럼 뭐죠? 이자 비용. 그렇겠죠, 그죠? 이자 비용. 수수료 줬다 하면 뭐 되죠? 그렇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죠? 광고해야 되죠? 광고료 또는 광고 선전비. 그죠? 또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죠? 급료. 또 전기요금, 수도요금 줘야 되죠? 수도광열비. 기타 뭐 소모품이 들어가죠?
그죠? 뭐, 또 잡비도 들어가겠죠. 그죠? 잡비. 뭐, 출장 가면은 여비교통비, 뭐, 비용 항목들은 많죠.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용 계정들입니다. 요 계산을 이해되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회계원리 시작하시잖아. 그죠? 시작하시면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느 계정이 나오면 이게 자산 계정이다, 부채 계정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회계원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약간 몇 개씩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겠죠? 이걸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현금 계정, 예금 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자, 이거는 자산 계정이다. 자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부채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수익은 벌어들인 돈. 중심은 매출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구나. 비용은 매출원가에서 이런 비용들이 있구나. 아시겠죠? 그죠? 이게 비용이다. 그럼 비용인지 수익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계정값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은 어느 변에 차변, 부채는 어느 변에 대변. 알겠죠? 수익은 어느 변에 대변, 비용은 차변. 반대죠. 그죠? 다시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다시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계정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입이 알아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앞으로 이제 공부할 이제 교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그 순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공부합니다. 지금 앞으로. 현금 알아보고, 요거 예금 알아보고, 주식. 이런 거 하나하나 계정 과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부채 이해하고. 자본, 그리고 수익 이해하고. 비용 이해하고 나면은 공부가 딱 끝나버리죠. 그죠? 회계원리 과정이.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이 하나하나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 알아보고 여기 각 얼마씩 오늘 현재 언제죠? 12월 말. 그죠? 오늘 현재 12월 말에 내가 현금이 얼마, 예금이 얼마, 주식이 얼마, 상품이 얼마 있다. 그죠? 그 금액 합계가 자산 합계잖아. 그죠? 요거 얼마 합계가 부채 합계. 그 자산과 부채 빼면 자본이죠.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알아보는 거구나. 자, 보세요. 그럼 현금이 있는데 현금 자, 이런 게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현금이 오늘 현재 그죠? 12월 말에 이제 현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장부에는 100원이 있는데 금고에 가보니까 70원 있더라.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장부에는 100원인데 실제 그럼 돈 확인해 보니까 70원이더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거 왜 틀린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규명해서 그 결과를 밝혀봐야 되죠. 그죠? 이런 거. 또 마찬가지. 자, 주식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왜 우리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주식을 내가 살 때, 요거 한 주에 1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주가가 변동이 생기죠. 오늘 현재 보니까 주가가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갔더라. 그죠? 오늘 현재 시가가 얼마냐? 130원이더라. 그 장부에 100원 해야 될까요? 130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가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거 보세요. 건물이 있다. 그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내가 살 때 5월 1일 날 살 때 얼마 줬느냐? 이거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현재 얼마냐? 이게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그죠? 시가를 보니까 이 130원이더라. 건물을 내가 살 때는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130원이더라. 그럼 얼마 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걸 선택하면 계속 원가를 해야 되고 요 방법을 선택 계속 이 방법을 해야 되죠. 그죠? 요 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말하자면은 그죠? 뭐냐 하면은 기말에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죠. 상품이 있는데 장부상에 100원인데 지금 현재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70원 있더라. 70원. 또 이 상품을 내가 팔기 위해서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여기 50원 돼 있더라. 그럼 우리 장부 얼마를 표시할 거냐 이거. 법이 정해놨겠죠. 그죠?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뭘 공부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계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알겠죠? 또 이 계정들 알아보고, 그죠? 예, 알아가서 그 금액들 알아보죠. 그러고 나서 하면은 비용과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기본 과정이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은 중간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변경할 수 있잖아. 그죠? 건물 같은 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는데 우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다가 이걸 정률법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 하느냐? 회계 변경이라 이랍니다. 변경. 변경할 수 있구나. 그죠? 변경. 또 장부를 기장하다 보면 틀리게 할 수 있잖아. 오류. 그 오류를 이걸 어떻게 수정할 거냐? 오류 수정 관계. 오류 수정.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한다? 예,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재무제표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할 거냐? 재무제표. 이걸 알아보고 나면은 진짜 끝나죠.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그 재무회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다. 그죠? 요 지우개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죠. 그 우리가 원가.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죠? 여기에 대한 뭐 손익분기점, 이런 관리 쪽입니다. 묶어서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를 하는데, 뭐 주로 원가 회계를 하기도 하고, 뭐 관리 회계 또는 원가 관리 회계를 합니다. 원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가 계산. 요거 별개죠. 별도로 하는데, 자, 이 공부가 이 전체가 회계 원리인데, 잘 들으세요. 요 자산 부분에서 50%가 출제됩니다. 시험에. 부채자본, 수익비용, 변경 오류, 여기까지, 재무제표까지 해서 여기 30%. 요 부분에서 20%. 시험 출제 비중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에서 몇 프로? 50%. 이 가운데서 몇 프로? 30%. 원가에서 20%. 기본.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50%. 알겠죠? 50%. 여기에서 30%. 여기에서 20% 줘야 된다. 시험에. 요게 회계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산에 이거 하나씩 공부하는구나. 현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요래 공부한다.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확실히 이제 뭘 할 건지를 우리 정해놓고, 아하, 이거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하면, 아하, 이제 부채하고 있구나. 순서대로 할 겁니다. 부채하고 나면은 자본, 하고 나면은 수익, 그다음 비용, 그다음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끝나고 나면은 원가 회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자 보세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작성하는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제가 바란스 시트 BS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프로필 앤드 로스에서 PL.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재무제표.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발생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 그게 뭐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장부 기장한 그 과정이죠. 그죠? 그 시작 거래가 발생하고부터 거래 발생해서 장부 기장을 통해서 12월 말에 와서 결산하기까지 그 과정, 그걸 우리가 순환 과정, 그게 계속 매년 반복되죠. 1년에 한 번씩. 그죠?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환 과정. 알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원리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죠? 흐름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기초 입문서 있죠? 입문서 첫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전체 흐름 이해하셨죠? 그죠? 책 한번 보세요. 4페이지네. 그죠? 그 4조 회계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죠? 의 나오죠. 그죠? 회계는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북이다. 장부 기장이라 그랬죠. 장부 기장의 그 결과치를 정보를 필요하는 그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뭐 기업에 투자할 사람, 돈 빌려줄 사람, 채권자를 합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회계를 하는 건 장부 기장 쪽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또 예, 거기 그림을 그려놨네. 그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죠? 넘기세요. 6쪽에 보시면은 부기와 회계의 어떤 차이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부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한다? 장부 기장. 장부 기장의 그 결과치를 그 필요로 하는 사람. 이 기업의 어떤 그 말하면은 정보가 이거죠. 그죠? 자산부채자 이런 정보를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자. 그렇죠. 또 기업에 돈 빌려줄 사람 누구죠? 채권자. 기타. 회사 뭐 종업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거래처도 있을 거고, 뭐 고객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세금하고 관련되니까 또 세무서, 또 뭐 금융기관, 그죠? 예, 등등. 그 여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 정보 이용자는 말하면은 전 국민이 다 해당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현재 기업의 투자자, 채권자뿐만 아니라 미래 투자자, 채권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다고. 그죠? 모든 국민이 다 그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대표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기업에 돈 빌려주는 사람, 투자자와 채권자는 좀 다르죠.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에 우리가 주식을 샀다는 거나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 투자자를 합니다. 기업의 사채를 샀다는 거나 기업에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권자. 그렇죠? 주식을 사게 되면 그 기업에 뭘 받죠?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왜? 내가 그 주의 주주니까. 그죠?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은 뭘 받죠? 이자 받습니다. 차이점. 주식과 사채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고, 사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사채 같은 채권이 있죠. 막 대표적으로 사채입니다. 그죠? 채권에는 국채, 공채, 지방채, 사채 등등 있는데 이런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으로부터 돈 이자 받죠. 그죠? 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자자, 투자자.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한다? 채권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아시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면 아시면 되고. 예. 7페이지 보시면 그 정부 이용자가 나와 있죠. 그죠? 정부 이용자, 뭐,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건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다. 그죠? 그거 보면 많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구나. 참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 정부 이용자다. 그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8쪽을 보시면은 회계 분류가 나와 있죠. 아래 잠깐 한번 볼까요? 아래 표를 잠깐 보세요. 재무회계와 관리, 재무회계라는 걸 쉽게 우리가 하는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쪽, 이게 재무회계다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 쪽은 원가 관리, 원가 회계, 원가 계산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재무회계는 우리 이겁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원가 계산하는 거는 외부에, 이건 비밀이잖아. 그죠?
이게 원가 얼마인지 이걸 갖다 외부에 알리면 안 되죠. 그 내부, 즉 말해서 경영자에게 사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원가. 그 이 제품의 원가를 보고 제품을 만들어낼 건지, 안 만들 건지, 또는 만드는 제품이라면은 그 공장 라인을 또 정설할 건지, 또는 감축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겠죠. 그죠? 재무회계는 그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죠? 재무제표라는 것은 바로 결산보고서입니다.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 결산보고서가 있고, 관리회계는 이런 재무제표보다 특수 목적 보고서입니다. 별도로 원가회계니까 원가한 목적 보고서다. 그죠? 재무회계는 1월 1일부터 있어 왔던 12월 말 현재, 그래 과거 자료죠. 오늘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이라 보는 거고, 원가 관리라는 거는 그 있어 왔던 자료를 가지고 미래 이거 생산 라인을 정설할 건지 축소할 건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미래 지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죠? 예. 아래 정보의 성격은 재무적 정보라고, 재무적 정보라는 거는 숫자, 금액을 말, 재무, 금액에 대한 정보고, 원가 관리에게는 금액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뭐 기타 정보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원칙. 일반적으로 있는데 회계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원가 관리에게는 이런 원칙이 적용 안 되겠죠. 그죠? 아, 이런 말이다 하는 점도 아시면 됩니다.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회계 단위가 나와 있죠. 그 회계 단위라는 건 어떤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 자, 우리 메가랜드 노량진 여기 있다. 그죠? 말하면 돈 입출금을 기장하는 장부를 요 교실만 한정할 거냐, 그래서 1강의실만 한정할 건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우리 이 교실에 있는 수강생들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수강료 냈습니다. 그죠? 그 수입만 수입으로 잡을 건지, 별도로 2강의실에 저기 있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강의실은 주택관리사반이고 옆에 이강의실은 공인중개사 강의실이죠. 그죠? 그 공인중개사 수강생들 수입도 같은 장부에 같이 기록할 거냐? 우리 교실만 장부 하나를 만들 거냐? 같이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회계의 단위, 범위,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본전만 할 거냐? 본전과 지점을 합할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걸 말한다. 그걸 회계 단위라 이랍니다. 아셨죠? 회계 기간이라 하는 거는 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그죠? 우리는 통상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라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나라는 7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기도 하고, 4월 1일에 시작해서 3월 말에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회계 기간의 설명으로 맞는 걸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하면 안 됩니다. 한 결산기에서 다음 결산기까지. 그게 1회계 기간이죠. 한 결산기에서 다음 결산기까지. 우리나라는 편의상 언제를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에 1회 이상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11쪽에 보시면은, 재무 상태가 나오죠. 그죠? 재무 상태를 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게 재무 상태죠. 그죠? 재무 상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 12쪽을 한번 보세요. 그 자산 항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산 항목, 제가 요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그죠? 이런 자산 항목이 나와 있죠. 그죠? 자산이 나와 있는데, 현금이라는 거는 말도 현금, 예, 보통의 예금, 당좌예금. 그 특히 그 여러분들 뭐 가정에 통장 보통 하나씩 가 있잖아, 그죠? 그 통장이 보통의 예금입니다. 당좌예금 하는 것은 요거는 주로 말하자면 상거래에서 많이 쓰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일정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래를 개설해서 수표를 사용하는 예금. 당좌예금의 특징이 바로 뭐죠? 수표를 가지고 돈을 찾아서 합니다. 그럼 이제 은행에 예금하면은 수표 책을 주거든요. 20매 묶음. 그걸 가지고 이제 호주머니가 다니죠. 그죠?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고 나서. 거래처에 가서 물건 샀습니다. 물건을 100만 원씩 샀다. 수표를 이렇게 끌어주죠. 그죠? 1금 100만 원 해서. 그걸 수표 발행 지급하다 이랍니다. 뭐 수표 발행 지급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우리
내 거래처 은행 찾아가겠죠. 가져가면은 돈 은행에서 내줍니다. 그런 거래를 우리가 당좌 수표를 하죠. 그죠? 아시죠? 그죠? 수표. 하나 기억하십니다. 당좌 예금의 특징은 뭐다? 수표를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 수표를 사용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다음에 현금 및 이거는 이따 우리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그죠? 상품. 받으름이라는 거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 아시죠? 약속음 이런 거. 매출 채권이라는 걸 외상 매출을 받으름을 묶어서 우리가 매출 채권을 합니다. 장부에 기장할 때 외상 매출금 100원, 받으름 100원 있으면 묶어서 매출 채권 200원 이렇게 표시하죠. 그걸 우리가 매출 채권 계정을 합니다. 미수금이라는 거는 상품이 아닌 거. 우리 기업에서는 가장 거래가 빈번한 게 뭐냐면 상품입니다. 그러면 상품 말고 아닌 거는 자주 안 생기죠. 그죠? 그럴 때 쓰는 계정이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닌 거, 뭐, 건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팔고 돈 아직 안 받았다. 그럼 미수금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놨죠. 선거금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금에는 계약금 줬다. 그죠?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거금이라 합니다. 단기 대여금 해죠. 대여금은 돈 미리 준 겁니다. 단기라는 거는 1년 기준입니다. 단기. 1년 내 회수할 말하면 약정을 하고, 1년 내에 회수하는 거 단기. 1년 후 약정을 했습니다. 장기라 합니다. 2년 계약했습니다. 1년 넘죠. 그죠? 장기. 1년 내에는 뭐라 한다? 단기. 알았죠? 주로 이제 단기 대여금 할 때 단기는 보통 생략해버리면 그냥 대여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품 팔기 위한 거. 기업의 상품이라는 거 우리가 판매용을 모두 상품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요런 거 우리가 소모품이라 그러죠. 그죠? 소모품이고 또 이런 그죠? 전열기 있잖아. 그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업사가 있습니다. 전업사. 그럼 이거는 상품이죠. 그죠? 이런 가구, 이게 비품이죠. 비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구점이 있을 때는 뭐죠? 상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과 의자 있죠. 그 의자, 책상이 있습니다. 이거 비품이죠.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비품인데 이게 가구점이 있을 때는 뭐가 되죠? 상품. 그 이제 판매용, 진열되어 있는 그 판매용은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동차 판매사 있을 때는 뭐죠? 그렇죠. 상품이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상품, 증권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 주식은 뭘까요? 그렇죠. 상품이죠. 그죠? 상품. 하여튼 판매하기 위한 거는 모두 상품이라 합니다. 판매용. 판매하기 위한 거 상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건물, 건물 몰 분 없죠. 그죠? 건물. 우리 지금 이 학원 건물. 비품. 아시겠죠? 차량 운반구. 아시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됐죠? 예, 부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표를 봅니다. 외상 매입금. 이해하시겠죠?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외상해서 외상 매입금이다. 지급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음을 발행 지급했다. 지급음. 그죠? 이 두 계정을 묶어서 뭐란다? 매입채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매입채무. 아시죠? 외상 매입금 100원, 지급은 100원이면 묶어서 매입채무 얼마? 200원 이런 식으로. 단기 차입금 돈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다. 차입금이죠. 단기는 1년 내, 장기는 1년 후. 그죠? 단기, 장기 구분은 1년 기준이라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1년. 다음 미지급금 그랬습니다.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물건.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줬습니다. 미지급금. 아시겠죠? 예. 그 미지급금과 외상 매입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사고 예상했다고 외상 매입금이지만은 상품이 아닌 거는 미지급금.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는 뭐란다? 미수금. 알겠죠? 선수금이라 그랬습니다. 선금 받았다. 계약금. 계약금을 미리 받아서 그래 선수금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뭐가 되죠? 자본. 자산만에서 부채는 뭐다? 자본이다. 아시겠죠? 자산의 부채는 자본이다 이겁니다. 자본, 자본이라 합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쪽에 보시면은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잡을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 발생한 단기 순이익을 말합니다.
단기 순위 그 납입 자본은 저 주식 주식 발행 금액이죠. 그죠? 주식 발행액 발행한 금액과 자본잉여를 묶어서 우리가 자본잉여를 합니다. 예, 납입 자본이라고 하고 예,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예, 자산부채 자본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예. 그 이제 자산계정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앞으로 잠깐 보세요. 이리 오세요. 보세요. 자,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예.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로서 현금, 다 같이 시작.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특허권 이런 거. 아시겠죠?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 자산. 권리, 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을금, 미수금, 선거금 묶어서 뭐라 한다? 받을 권리다. 그죠? 권리. 부채는 요거 반대. 차익금, 외상매입금, 직업금, 미직업금, 선수금, 사채까지. 그죠? 부채. 자산만의 부채는 뭐다? 자본. 아시겠죠? 수익은 뭐죠? 벌어들인 돈 해서 매출액,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배당금 수익이 있다. 그죠? 임대료. 비용은 지출한 돈으로서 매출원가,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 뭐 등등 이런 게 비용이다. 아셨죠?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자산한 표를 뭐라 한다? 재무상태표. 그걸 우리는 BS로 표시할 겁니다. 수익과 비용 뭐라고? 손익계산서 그걸 뭐라고? PL. 아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 뒤에 가면 순서 회계변경, 오류수정, 재무제표에서 원가 관리까지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끝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자산부채 자본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죠? 또 다음 시간에 수익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